며느리와 딸, 아들이 모두 땅 얘기를 알게 되자 집안은 순식간에 들끓는다. 며느리 영희가 어머니, 그 땅이 진짜면 우리부터 살려주셔야죠. 지민이도 중요하지만 우리 애들도 있잖아요. 딸 미경은 뭐라고요? 엄마 돈은 항상 당신 내 몫이었잖아. 이번엔 내 차례야. 아들 민수도 영희 편을 들며 다들 그만해. 엄마가 알아서 하실 거잖아. 순애는 눈을 질끈 감는다. 손녀 지민만이 할머니 옆에서 두려운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0년 겨울 코로나가 세상을 덮친 지 1년. 서울 강서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10평 남짓한 전셋집에 한 할머니와 어린 손녀가 살고 있었다. 할머니의 이름은 김순애 75세. 아침마다 새벽 시장을 다녀오고 손녀 도시락을 싸며 하루를 시작하는 평범한 노인이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은 늘 굳어 있었다. 아이고, 또 전기세 고지서가 나왔네. 이번 달도 빠듯하구만. 주름진 손가락이 떨린다. 하지만 옆방에서 잠든 손녀를 깨울 수 없어 소리를 삼킨다. 아침 7시. 손녀 지민이 꾸벅꾸벅 눈을 비비며 거실로 나온다. 지민은 유치원을 다니는 고작 7살의 작은 아이이다. 지민은 할머니, 오늘도 김치볶음밥이에요? 순애가 응. 우리 지민이가 좋아하잖아. 근데 내일은 계란이 없을지도 몰라. 알았지? 지민은 서운한 듯 괜찮아요. 저 유치원 가서 급식 먹으면 돼요. 말은 씩씩했지만 지민의 얼굴에는 조금의 아쉬움이 묻어난다. 순애는 그런 손녀를 안쓰럽게 바라본다. 아이고, 어린 게 눈치를 다 보네. 아침 준비가 끝나자 순애는 스마트폰을 꺼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건다. 아들 집에서 잠시 떨어져 나와 손녀를 맡게 된 지 벌써 3년. 하지만 며느리와의 관계는 여전히 서먹하다. 순애가 얘 영희야. 지민 학원비가 이번 달에도 밀렸어. 조금만 보내줄 수 있니? 며느리는 어머니, 저희도 지금 사정이 어려워요. 애들 둘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정말 빠듯해요. 순애는 그래도 지민이가 이번에 초등학교에 올라가잖니. 영어 학원은 좀 계속 보내야지. 며느리 영희는 저도 알지만 어머니가 좀 더 알아서 하시면 안 될까요? 저희는 도저히 여유가 없어요. 뚝 전화를 끊는 소리가 거실을 메운다. 순애는 깊은 한숨을 내쉰다. 그래, 다 각자 힘든 거지. 한편 아들 민수는 을지로에 있는 중소기업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49세 가장이다. 책상 위에는 인사부에서 내려온 메일이 떠 있다. 구조조정 대상자 명단. 민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동료는 농담처럼 말한다. 동료가 형도 조심해. 우리 회사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니까. 민수는 에이 설마. 그래도 20년은 다녔는데 설마 나까지 자르겠어?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스친다. 퇴근길 아내에게 차마 말하지 못한 채 술 한 잔으로 걱정을 삼킨다. 밤이 되어 순애의 딸 미경이 전화를 걸어온다. 미경은 47세로 이혼 후 혼자 살며 사업 실패로 빚을 진 상태다. 미경이 엄마 이번 달에 이자 갚아야 하는데 200만 원만 좀 빌려줘. 순애가 얘야, 너도 알잖니? 나도 지금 남는 돈이 없단다. 미경은 엄마는 맨날 오빠만 챙기고 나는 늘 뒷전이었잖아. 나도 엄마 딸인데 왜 그렇게 차별해? 순애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힘든 거 나도 아는데 내가 가진 게 없어서 그러는 거지. 전화가 끊긴 뒤 순애는 조용히 눈물을 닦는다. 손녀가 몰래 그 모습을 보고 다가와 손을 꼭 잡는다. 지민은 할머니 괜찮아요. 나 열심히 공부해서 돈 많이 벌면 되잖아요. 순애가 그래. 우리 지민이밖에 없구나. 밤 11시. 작은 아파트 창밖으로 겨울바람이 불어온다. 순애는 오래된 장롱 앞에 앉아 먼지가 쌓인 상자를 꺼낸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과 편지들, 그리고 누렇게 바랜 서류 뭉치가 들어있었다. 이게 뭐더라? 아, 영감이 남긴 부산 쪽 땅 문서인가? 그녀의 손길이 떨린다. 에이, 그거 다 옛날 얘기지. 지금은 다 없어졌을 거야. 그러나 그 순간 할머니의 눈빛이 잠시 흔들린다. 마치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파란을 예고하듯. 겨울 방학이 끝나고 손녀 지민은 초등학교 입학 설명회를 다녀왔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지민은 할머니에게 조심스레 말한다. 할머니, 반 애들 거의 다 영어학원, 수학학원 다닌대요. 저만 안 다니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순애가 미안한 듯 아이고, 우리 지민이 할미가 어떻게든 해보마. 근데 이번 달 전기세도 밀렸고 병원비도 있고. 지민은 괜찮아요. 그냥 안 다닐래요. 혼자 공부하면 되죠. 그 대화를 우연히 들은 아들 민수가 들어와 말한다. 엄마, 애가 이제 초등학교 가는데 이러다 뒤처지는 거 아냐? 돈 좀 어떻게 마련해봐요. 순애가 억울해하며 얘야, 내가 돈을 어디서 구하냐? 너도 벌어서 가져오면 될 거 아니냐? 민수가 한숨을 쉬며 나도 회사 상황이 지금 엉망이에요. 언제 잘릴지 몰라. 이 말에 방 안에서 듣고 있던 며느리 영희가 툭 쏘아붙인다. 그래서 제가 뭘 했어요? 우리가 애 키우는 것도 버겁다고요. 어머니, 이제는 좀 지민이 친엄마가 책임지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걔 엄마가 지금 사정이 어떤지 너도 알잖니. 그 애가 누구 책임인데 그렇게 말하니?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는다. 며칠 뒤 저녁. 민수네 집에서 밥을 먹다 갈등이 폭발한다. 며느리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지민이 데리고 계신 건 고맙지만 우리도 우리 애들 챙기기 벅차요. 근데 계속 돈 얘기하시니까 부담이에요. 순애가 울분을 터트리며 내가 언제 돈 달라고 뗐었니? 다 지민이 때문에 그런 거지. 영희가 그러니까요. 왜 저희한테만 그 짐을 지우시냐고요? 지민이 엄마는 뭐 하고 있는데? 순애는 참다 못해 자리에서 일어나며 손녀 손을 잡는다. 됐다, 지민아. 우리 집에 가자. 할미가 어떻게든 너 공부시켜줄게. 그날 밤 지민은 할머니의 이불 속에서 훌쩍이며 잠든다. 순애는 눈을 감은 채 오래된 서류 뭉치를 떠올린다. 늦은 밤 순애는 장롱 속 서류를 꺼내와 조용히 펼쳐본다. 1972년 매매 계약서라는 글자가 또렷하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부산 근교의 싼 값에 사둔 땅. 순애가 혼잣말로 그때 영감이 언젠가 큰 재산이 될 거라 했었지. 근데 그게 아직도 우리 건지 팔린 건지 글쎄다. 순애는 그 문서를 들고 며칠 뒤 동사무소를 찾는다. 직원은 곤란한 표정으로 서류를 훑는다. 어르신, 이거 오래된 서류인데요. 등기부 확인을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순애가 그럼 아직 제 이름으로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공무원은 가능성은 있지만 땅이 개발 제한 구역이면 값어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순애의 눈빛에 오랜 세월 묻힌 희망의 불씨가 피어난다. 며칠 뒤 딸 미경이 불쑥 집에 들이닥친다. 엄마, 진짜 돈 좀 줘요. 이번에 못 갚으면 나 신용불량자 돼요. 순애는 얘야, 나도 손녀 뒷바라지에 허덕이는데 뭘 어떻게 해주니? 미경이 서류를 보며 이게 뭐예요? 땅 문서예요? 엄마, 이거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순애가 놀라며 그건 그냥 옛날 종이 쪼가리야. 신경 쓰지 마라. 하지만 미경의 눈은 이미 욕심으로 반짝인다. 미경은 엄마, 이거 진짜면 저한테도 몫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오빠만 챙기지 말고 이번엔 저 좀 챙겨줘요. 그 순간 집안의 공기는 칼날처럼 서늘해진다. 한편 아들 민수는 회사에서 결국 명예퇴직 통보를 받는다. 집에 돌아와 술에 취해 울분을 토한다. 내가 20년을 회사에 바쳤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잘려나가다니. 이제 지민이 학원은커녕 우리 애들 학비도 못 대겠다. 순애가 조심스레 아들아, 혹시 내 아버지가 남긴 땅 말이다. 부산에 있는 그 땅이 아직 우리 거라면. 민수는 깜짝 놀라며 땅이요? 그런 게 있었어요?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민수의 눈빛이 욕심과 기대 사이에서 흔들린다. 며느리와 딸, 아들이 모두 땅 얘기를 알게 되자 집안은 순식간에 들끓는다. 영희가 어머니, 그 땅이 진짜면 우리부터 살려주셔야죠. 지민이도 중요하지만 우리 애들도 있잖아요. 미경은 뭐라고요? 엄마 돈은 항상 당신 내 몫이었잖아. 이번엔 내 차례야. 민수도 영희를 거들며 다들 그만해. 엄마가 알아서 하실 거잖아. 순애는 눈을 질끈 감는다. 손녀만이 할머니 옆에서 두려운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다. 밤 순애는 다시 땅 문서를 펼쳐본다. 지도 위에 찍힌 붉은 도장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순애가 속삭이며 이 땅이 정말 아직 우리 것이라면 지민이한테만은 남겨줘야지. 창밖에서는 겨울바람이 거세게 분다. 그리고 카메라는 천천히 문서의 한 구석을 비춘다. 거기에는 미처 눈치채지 못한 개발 제한 구역 해제 예정이라는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다. 이제 거대한 반전의 문이 열리려 한다. 2021년 초봄 코로나로 인해 기차 좌석엔 비닐 가림막이 붙어 있었다. 순애는 낡은 가방에 서류를 꼭 쥐고 KTX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간다. 옆자리에 앉은 손녀 지민이 눈을 반짝이며 묻는다. 할머니, 우리 진짜 땅 주인이에요? 그럼 부자 되는 거예요? 순애는 쓴웃음을 지으며 에이, 아직 모른다. 괜히 기대하지 마라. 옛날 서류라 다 사라졌을 수도 있다. 지민이 그래도 설레요. 할머니 고생 안 하셔도 되면 좋겠어요. 순애는 손녀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음속 깊이 혹시나 하는 작은 희망을 품는다. 부산에 도착한 순애와 지민은 해당 구청 민원실을 찾는다. 직원은 오래된 서류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짓는다. 이거 정말 귀한 자료네요. 보통은 보관이 안 돼 있는데. 순애는 아직 명의가 남아있을까요? 공무원은 잠시만요. 등기부 등본을 뽑아봐야 합니다. 프린터가 돌아가고 종이가 출력된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인다. 어르신, 놀라지 마세요. 아직 명의가 할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애는 깜짝 놀라 뭐라고요? 진짜 제 건가요? 공무원이 네, 다만. 직원은 심각한 표정으로 덧붙인다. 이 땅이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입니다. 수십 년 동안 매매도 건축도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아무도 손을 못 댔던 거죠. 순애는 한순간 희망이 무너져 내린다. 지민은 조용히 할머니 손을 꼭 잡는다. 순애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변호사를 찾아간다. 변호사 박 변호사가 서류를 꼼꼼히 살피며 말한다. 확실히 명의는 어르신 이름이 맞습니다. 하지만 개발 제한 구역은 사실상 쓸모없는 땅으로 취급돼요. 거래도 제한되고 보상도 거의 없죠. 순애가 실망하며 그럼 이 땅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단 말인가요? 박 변호사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정부에서 가끔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거나 공공개발로 수용할 때 보상이 있거든요. 다만 시기도 불확실하고 운이 따라야 합니다. 순애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본다. 마치 다시 현실의 무거운 벽 앞에 서 있는 듯하다. 서울로 돌아온 뒤 아들과 딸, 며느리가 모두 모인다. 순애가 부산에서 확인한 사실을 전하자 분위기는 싸늘하다. 민수가 한숨 쉬며 그럼 그냥 종이 쪼가리란 거잖아요. 괜히 기대했네. 영희도 냉소 지으며 그래서 제가 뭘 했어요? 없는 돈 기대하지 말자고요. 미경은 비웃으며 엄마 나도 속았네. 그 땅 있으면 내 빚 좀 갚아줄 줄 알았더니. 세 사람은 각자 불만만 늘어놓고 순애는 더더욱 외로워진다. 그때 손녀 지민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그래도 할머니 이름으로 남아있는 건 신기하잖아요. 언젠가 쓸모가 있을지도 몰라요. 순애는 작게 웃으며 그래, 우리 지민이 말이 맞다. 세상 일은 모르는 거니까. 며칠 뒤 순애는 우연히 뉴스에서 이런 기사를 본다. 부산 동래구 30년 만에 개발 제한 구역 해제 추진 공공주택 산업단지 조성 예정. 순애는 놀란 눈으로 TV 화면을 응시한다. 자막 속 지도에는 바로 그녀가 다녀온 땅 근처가 표시돼 있었다. 순애가 혼잣말로 설마 우리 땅도 포함되는 건가? 그 순간 그녀의 가슴 속에서 다시 한번 희망의 불씨가 타오른다. 인생은 때때로 잃어버린 것 같던 희망이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다시 찾아오는 법이다. 할머니의 낡은 서류 뭉치가 단순한 종이 조각일지 아니면 가족의 운명을 바꿀 보물지도가 될지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다. TV 전역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운다. 정부 부산 동래구 일대 개발 제한 구역 전면 해제 신도시 건설 예정. 해당 부지 보상액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순간 거실이 얼어붙는다. 할머니 땅이 포함된 지역이 바로 그곳이었다. 며느리와 아들은 동시에 눈을 크게 뜨고 서로를 바라본다. 딸 역시 휴대폰으로 급히 기사를 검색한다. 온 집안에 돈 냄새가 퍼진 순간 평소 말 수 없던 손녀마저 작은 목소리로 묻는다. 할머니, 우리 이제 부자 되는 거예요?
평소 집안 살림에 무심하던 아들은 갑자기 부엌에 들어가 설거지를 거둔다. 며느리는 그간의 날카로움 대신 지나칠 정도의 상냥함으로 할머니에게 말을 건넨다. 어머니, 무릎 아프신데 약은 잘 챙겨 드세요. 제가 한의원이라도 모시고 갈까요? 딸은 따로 찾아와 눈치를 본다. 엄마 사실 그동안 서운하게 했던 거 다 미안해. 근데 땅이 진짜라면 관리가 필요하잖아. 내가 좀 도와줄게. 할머니는 눈앞에서 180도 바뀐 가족들의 태도를 보며 묘한 씁쓸함과 서글픔을 느낀다. 밤 할머니는 손녀가 잠든 옆에서 창밖을 바라본다. 가난과 고생으로 점철된 75년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친다. 청년 시절 막노동하는 남편 따라 부산까지 내려갔던 기억. 생활고 때문에 자식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던 죄책감. 남편이 숨겨둔 땅 문서의 의미를 이제야 깨닫는 허망함. 할머니 속삭임. 돈이 생긴다고 해서 정말 행복해질까? 손녀가 잠결에 할머니 손을 꼭 잡는다. 그 따뜻한 손길이 재산보다 중요한 게 뭔지 다시 묻는 듯하다.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아들은 땅 팔아서 아파트부터 사자고 주장한다. 딸은 그 돈으로 사업 확장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인다. 며느리는 중재하는 척하지만 사실상 자기 아들과 남편 쪽으로 유리한 방향을 몰고 간다. 결국 말다툼이 격해지고 엄마 몫을 두고 은근한 압박이 시작된다. 할머니는 가족의 탐욕스러운 얼굴들을 차례로 바라보며 혼란과 두려움을 느낀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다시 확인한 결과 개발 제한 해제는 맞습니다. 다만 이 땅은 등기상으로 할아버지 단독 명의로만 되어 있습니다. 가족들 표정이 굳는다. 변호사는 덧붙인다. 상속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상속인 전원이 합의해야 매매가 가능하죠. 즉 아들, 딸, 며느리까지 모두 권리를 갖는 상황. 여기서부터 가족 간의 갈등은 돈을 두고 정면 충돌하는 양상으로 치닫는다. 혼자 앉아 고민하는 할머니. 눈앞에는 반짝이는 재산과 등을 돌리기 시작한 가족들의 그림자가 교차한다. 손녀는 아무것도 모르고 할머니, 내일은 학교 끝나면 같이 놀이터 가자고 해맑게 말한다. 할머니는 속으로 결심한다.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우리 가족이 영영 무너질 수도 다시 하나가 될 수도 있겠구나. 상속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아들, 딸, 며느리가 모인다. 회의는 곧 욕망의 전쟁터가 된다. 아들은 아버지 명의라면 내가 장남이니 우선권이 있다며 목소리를 높인다. 딸은 법은 그런 거 없다. 우리도 똑같이 나눠야 한다며 맞선다. 며느리는 은근히 아들 편을 들면서 할머니 연세에 재산 관리가 어렵다며 할머니를 배제하려 든다. 결국 거친 말다툼과 눈물이 오가며 가족 간의 꼴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진다. 거실 한쪽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손녀는 울먹이며 말한다. 할머니, 왜 다들 싸우기만 해요? 돈 때문에 가족이 없어지는 거예요?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온다. 할머니,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고인이 남기신 유언장이 있더군요. 등기소에 보관돼 있었습니다. 가족 모두 숨을 죽인다. 유언장의 내용. 내 평생 고생한 아내와 그 손녀에게 이 땅을 물려준다. 아들, 딸 몫은 이미 살아있을 때 충분히 도와줬다. 내 마지막 뜻을 존중해 주길 바란다. 순간 가족들의 얼굴이 일순간 얼어붙는다. 즉, 법적 상속권은 가족 모두에게 있었지만 유언에 의해 실제 땅은 아내 할머니와 손녀에게만 귀속되는 상황이 된 것. 아들과 딸은 충격과 분노를 감추지 못한다. 아들은 방을 박차고 나가버리고 딸은 서럽게 울며 엄마가 우리를 버렸다고 소리친다. 며느리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집안은 깊은 정적에 빠진다. 하지만 할머니는 굳은 표정으로 말한다. 이건 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내린 결정이야. 돈은 원래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있는 게 아니란다. 할머니는 변호사와 상의 후 큰 결단을 내린다. 땅을 개발사에 매각해 거액을 확보한다. 그 돈의 상당 부분을 손녀의 교육비와 장학재단으로 기부한다. 또 다른 일부는 아들, 딸의 생계를 최소한 지켜줄 정도로만 나누어 준다. 아들과 딸이 찾아와 그 이유를 묻자 할머니는 담담히 말한다. 돈은 흘러가는 물 같은 거야. 그 물로 목마른 사람을 살리는 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손녀와 둘만 있는 시간.
할머니, 나는 돈보다 할머니가 오래 사는 게 더 좋아. 할머니는 손녀를 꼭 끌어안으며 눈시울을 붉힌다. 얘야, 나는 돈이 아닌 너 덕분에 이미 세상에서 제일 부자인 사람이란다. 늦은 밤 손녀는 할머니와 꼭 껴안고 함께 잠이 든다. 새벽녘 손녀가 잠에서 깼을 때 할머니는 평온한 미소를 띠며 눈을 감고 있었다. 손녀 할머니, 눈 좀 떠봐요, 할머니. 아무 대답 없는 할머니 곁에서 손녀는 오열한다. 그 울음은 집안에 울려 퍼진다. 장례를 마친 뒤 부산 바다. 손녀는 조심스레 할머니의 유골이 들어있는 항아리를 껴안고 파도 앞에 선다. 눈물 가득한 얼굴로 바다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인다. 할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나는 할머니 뜻대로 살게요. 손녀가 유골을 바다에 뿌린다. 하얀 재가 바람을 타고 흩날리며 푸른 파도 속으로 스며든다. 바다가 반짝이며 화면이 서서히 멀어진다. 그 순간 마치 할머니의 목소리가 바람결에 흘러온 듯 울려 퍼진다. 돈은 흘러가는 물이다. 그 물로 목마른 이들을 살리는 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